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 토론토는 본격적인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미디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토론토의 스프링 트레이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그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든 시범 경기를 7회까지만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들도 계속해서 단축 이닝으로 치르게 될지 아니면 9이닝 경기로 치르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시범 경기에서 같은 디비전 소속팀을 상대로는 선발 로테이션 합류 선수를 등판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류현진 선수는 3월 동안 양키즈와 볼티모어와의 시합에는 등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4일까지 선발 계획을 밝혔으며 그 안에 류현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투수들이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기자들에게 예전의 로이 할러데이 역시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은 같은 디비전 소속 팀들과의 경기에는 등판하는 것을 피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즌을 준비했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만든 규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론토는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이번 주에 1억 달러를 들여서 지은 훈련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65에이커의 땅에 지어진 이 시설은 6개의 풀 야구장과 2개의 절반 사이즈 야구 필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로저스 센터와 같은 규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천장에 있는 연습 필드가 있으며 20개의 갱 마운드, 5개의 불펜이 지어졌습니다. 12개의 배팅 연습장과 훈련을 위한 언덕인 스피드 힐이 2개가 있으며 그 2개 중 하나는 6.79도의 경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93제곱미터 혹은 633평 규모의 웨이트 트레이닝룸과 24평 크기의 요가 및 스트레칭룸, 그리고 79평 넓이의 사이언스 랩이 지어졌습니다. 사이언스 랩에서는 선수들의 동작, 다시 말하면 타격 자세나 피칭 동작 등을 관찰, 기록,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이브 라인과 같은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110평 규모의 선수 재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는 이 훈련 시설에 총 8개의 클럽하우스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메이저리그 전용 클럽하우스고 나머지 7개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사용할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7개의 마이너리그 전용 클럽하우스 중에는 여성 전용 클럽하우스도 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전용 클럽하우스는 105평 정도의 규모이며 총 72개의 락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장비와 훈련 도구를 모아놓는 창고와 유니폼을 세탁하는 세탁시설은 각 클럽하우스마다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평 규모의 대형 주방과 4개의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전용으로 각각 1개의 야외 식당과 1개의 실내 식당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도 선수들이 언제나 필요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충제, 스무디, 에너지바 등이 항시 비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와 코치, 구단 관계자를 위한 8개의 대형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8개의 중간 사이즈 미팅룸, 그리고 13개의 브리핑 등을 위한 작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고 10개의 개별 만남을 위한 방이 만들어져 있으며 2층에는 13개의 사무실과 32개의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건물 옆에는 21개의 책상이 있는 미디어룸과 2개의 인터뷰실, 이발소, 휴게실, 마이너리그 전용 선수 라운지, 비디오룸, 가족 휴게실, 그리고 선수 분석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 곳곳에는 토론토와 계약한 6명의 예술가들이 여러 종류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정말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65에이커는 축구장 32.5개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자체적인 분석 장비들이 생긴 만큼 류현진 선수의 롱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저 시설에 방문해서 구경도 하고 류현진 선수 인터뷰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 과연 1억 달러가 소비될 만한 시설인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 시설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따로 드라이브 라인과 같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더니든에서 훈련 및 선수 각각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우승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론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하나 했으니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로저스는 이번 시즌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 시합에 라디오 중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야구가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라디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구나 축구팬에 비해서 아직 많은 야구팬들은 야구를 경험하는 채널로 라디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박찬호가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 교실에서
다 교복 소매 밑에 이어폰 하나를 연결해 턱을 괴고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라디오로 박찬호의 선발 중계를 듣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시절 삼진이나 홈런이 나오면 누가 움찔하는지를 찾아보면 수업 시간에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듣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라디오 중계 중단 결정은 스포츠넷의 결정이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로저스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28경기 중 10경기 전국 중계를 결정했고 특히 주전 선수들이 주로 나오게 될 3월 20일 이후 경기를 7경기 중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미디어 인터뷰는 스프링어를 제외한 외야수 3명과 몬토요 감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인터뷰는 취소가 되었고 몬토요 감독과 랜달 그리칙 그리고 구리엘 주니어가 인터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칙은 오프시즌 동안에 여러 트레이드 루머들을 들으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에이전트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현실적으로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그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도 있겠지만 지명타자나 교체로 출전하는 경기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리엘 주니어는 이번 오프시즌에 웨이트로만 8파운드의 몸무게를 늘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더니든에 와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정말 넓고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좌익수를 메인 포지션으로 훈련하고 있지만 1루와 3루 수비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데뷔를 2루수로 했고 마이너에 있을 때도 내야 수비를 많이 했던 만큼 내야 수비에 적응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토론토 수비진의 센터 라인인 젠슨, 보, 시미언, 스프링어의 경우 포지션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포지션은 경기마다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스는 1루와 지명타자, 게르로 주니어는 1루, 3루, 그리고 지명타자, 구리엘 주니어는 좌익수와 1루, 그리칙은 우익수와 1루,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좌익수와 지명타자를 상황에 따라서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릴 첫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를 앞두고 토요일에 간단한 팀 내 청백전도 열렸는데요. 주전급 선수들은 모두 빠진 가운데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청되어 온 선수들 위주로 시합이 열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양 팀의 유격수로 출전한 조던 그로샨스와 오스틴 마틴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론토와 류현진뿐 아니라 5명의 한국 선수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시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